지금까지 하우스 다이그램의 개인적 성장, 그 다음에 관계적 성장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지붕에 해당되는 사역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또 성장하도록 온전한 제자가 배출되도록 하는 그러한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의 예로 의미 있는 그 사역들의 예를 든다면, 여름 및 우선 겨울에 하는 수련회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또 행사죠. 또는 무슨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농활이라든가, 또는 공활이라든가, 또는 사경회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따금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할 수 있는, 한 2, 3주 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젊은이들의 경우는 새벽보다는 특별 심야 기도회. 저녁 한 10시 정도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그런 특별 심야 기도회 같은 거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준비하는 일에 참여케 해가지고 같이 기획도 해보고 같이 액션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맡아서 해보기도 하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이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하고 또 컨트롤도 해주고 또 지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역적 성장에서 이런 수련회나 사경회 같은 그러한 것들 외에 이제 필요한 것이 크게 보면은 봉사와 전도. 그러니까 봉사는 긍휼의 어떤 사역이죠. 근데 이 봉사에는 개인적인 어떤 구제 차원의 그러한 봉사, 이 구제 차원의 봉사가 있고 또는 구조적인 그러한 차원의 봉사, 일종의 이른바 사회적인 참여, 어떤 변혁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그 봉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른바 사회선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봉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 연루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개인적 성장, 관계적 성장에서 다듬어지고 배워진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게 되지, 그러한 사역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천으로 이른바 영적인 웰빙족,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크리스천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연루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긍휼의 사역, 구제나 또는 구조적인 어떤 변혁의 사역, 이런 봉사 외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역시 전하는 말로써 구두로서 전하는 전도 사역,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푸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입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도 하고 우정을 맺는 그런 우정 전도를 하기도 하고 관계 전도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또한 2번 정도는 그런 친구 초청 어떤 그런 전도 집회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꾸준히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또는 어떤 태신자를 정해놓고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봉사와 전도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 사역이라고 한다면, 2대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국외, 해외에서도 할 수 있죠. 특별히 해외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라는 것은 꼭 해외에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물론 아니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스 컬처럴 미션, 타문화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또한 지도자들이 또 한 번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선교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셔널리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갇혀져 있는 민족주의,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민족을 보는, 다른 문화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야구장 그 도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거기 이제 홈베이스에서 1루, 2루, 3루, 그래서 이제 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야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이 단계들을 밟아간다고 생각하는데 1루에 해당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러한 그 공동체.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기초 양육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강한 의식을 갖게 해주는 단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이 1단계를 사실 목표로 합니다. 1단계를 또 거쳐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들에게 제자훈련 같은 것이 있어서 이들을 증인이 되게 하는 2단계. 두 번째 2루가 이 증인이 되게 하는 단계죠. 근데 많은 공동체들이 이런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1루에서 멈추고 많은 그냥 1루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루까지 가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제자훈련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공동체들이 1루와 또는 2루까지는 진출했을지 모르지만 3루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3루는 뭐냐? 월드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되게 하는 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 그런 의미의 100% 멤버들이 비저너리, 글로벌 비전, 하나님의 지구적인 그런 우주적인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의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선교훈련 같은 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1루, 2루, 3루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단기 선교여행이라든가 팀으로 무슨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홈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들 가운데 최소한 1%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포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1루, 2루, 3루에서 홈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 청년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단계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접근은 1단계 끝나면 2단계 가고 2단계 끝나면 3단계 가고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로운 저는 접근을 얘기하고 싶은데 새로운 접근은 1루, 2루, 3루 갈 때에 아예 통전적인 관점, 월드 크리스찬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렇고 기초 양육을 하더라도 그렇고 1루에 진출할 때부터 월드 크리스찬 퍼스펙티브를 갖고 하느냐. 2루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일들도 제자훈련하는 것도 월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하느냐. 3루 그다음에 홈에 들어오는 건 말할 거 없고요. 바로 이것을 저는 뉴 퍼스펙티브의 어떤 그런 접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새로운 그 관점에서 1루, 2루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받고 믿게 되었을 때 그러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고생했고 죽었으며
이 복음이 얼마나 우주적인 복음인지, 그래도 당신이 믿은 이 복음은 당신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 것과 그냥 구원받고 끝나도록만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뉴 퍼스펙티브의 접근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우스 다이어그램의 아주 가장 마지막 이 궁극적인 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좀 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청년대학부의 사역의 장에서 그대로 한번 현실화 시켜보기를 바랍니다.